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제주항공, 이 많은 분들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못하는 것 같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주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지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제주항공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최근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가 제주항공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주항공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앞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주가와 제주항공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홍해의 이 수에즈 운하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도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유가가 보통 항공주와 같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유가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기 때문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가를 많이 봐야 되고 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가가 상승하면은 CPI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PI를 보는 페드 연준의 입장에서 CPI가 상승하면은 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심어줬던 것을 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이 유가의 이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항공사들은 이 보통 비행기들이 가격이 비싸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리스를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항공사들에게도 호재고 이 시장에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유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해가 막히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최단 선박 항로인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합니다. 이 대신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요. 이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용되던 항로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배가 멀리 돌아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좀 큰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해 통한 오늘 교육량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홍해를 통한 교육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컨테이너는 30%, 이 에너지는 15% 정도가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움직이는데요. 특히 이 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유럽과 러시아의 가스관이 막히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이 유럽으로의 수출이 막히면서 이 생산한 이 원유와 이 가스를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에너지를 이 중동에서 들여오는데요.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오가는 에너지 물통량이 증가를 했습니다. 블룸버그에서 유조선을 추적해서 분석한 보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 러시아 원유는 하루에 10만 배럴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수입이 됐습니다. 이 최근에 이 6개월에 그 동향을 보니까 6개월 동안에는 하루에 170만 배럴로 급등을 한 것을 확인했는데요. 이 같은 기간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던 원유 수송은 하루에 87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세계 교역을 분석하는 이 케이플러에 따르면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이 정제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물통량이 같은 기간에 하루 12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
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유가겠죠. 이 유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이 후티 반군의 홍해 상승 공격이 이달 3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12월 1일과 4일 사이에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최근에는 장중 1배럴당 80달러 선을 좀 넘기도 했지만 13달러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중동, 특히 이 원유 생산국이나 이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 주요 교역로가 불안해졌을 때 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던 이 유가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본다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이 세계적으로 현재 이 원유에 대한 공급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. 이 석유 수출 기국인 이 OPEC의 감산도 그렇습니다.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감산을 유지하고 있고 이 최근에 오펙이 추가 감산을 밝혔는데도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또한 이 미국은 공전보다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가이아나와 브라질도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또한 이 이란도 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. 또 만약에 이 홍해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유조선의 항해 기간은 좀 길어지지만 생산량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행하고 있는 이곳의 지리적 특징 역시 이런 분석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. 후티 반군이 공격하고 있는 곳이 이 홍해의 이 남쪽 끝에 해협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수출하는 석유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걸프만 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가스 분야 역시 유럽 등 여러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직후 충격을 받은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비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운송이 좀 끊기지만 않는다면 이 고비를 좀 넘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홍해에 대한 이 리스크를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1선을 지금 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해 리스크와 이 유가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21선의 지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후에 좀 대응하는 것을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당 영상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